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를 대비해서 수학, 고등학교 수학상을 함께 진행할 강사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고졸 검정고시를 대비해서 나오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이해랑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단원을 볼 건데, 첫 번째 집합의 포함관계, 집합이라는 단원 중에서 그 첫 번째를 볼게요.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집합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집합의 정의는 어떤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 그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들의 모임, 요것들의 모임이 이제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원소는 어떻게 되냐면, 원소 같은 경우에는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를 이제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다음 모임 중 집합인 것과 집합이 아닌 것을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죠. 집합인 것과 집합이 아닌 것. 일단은 키가 큰 수험생들의 모임, 기억을 보시면 키가 큰 수험생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합이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키가 크다라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180cm가 물론 키가 클 수도 있겠지만 160cm가 키가 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집합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00에 가까운 자연수들의 모임 같은 경우에도 집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깝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집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키가 180cm 이상인 수험생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죠. 키가 180cm면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키의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집합이 가능해집니다. 집합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100 이하인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죠. 100 이하인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이란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 조건이 명확하게 주어지게 되면 얘가 어떤 숫자를 가지게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도 집합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좀 전에 이제 얘기한 것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볼게요. 요거에 관련돼서 대표 유형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의 모임.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의 모임. 두 번째, 1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그 다음에 3번 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의 모임. 그 다음에 4번 10에 가장 가까운 수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게 되겠냐? 4번이 10에 가장 가까운 수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깝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집합이 아닌 것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집합과 원소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집합과 원소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표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표시를 하겠느냐 이거야. 아시겠죠?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A가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원소가 된다라는,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A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라고 돼 있죠. 원소가 아닐 때. 원소가 아닐 때는 뭐라고 쓰냐면, 쓰는 방법은 얘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원소가 아닐 때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표시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원소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집합이 나와 있어요. 공집합. 공집합은 이제 뭐라고 표시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공집합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집합을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하면 이런 거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소가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된다? 공집합이라는 표시를 하는데, 얘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집합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원래 집합의 정의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냐면 특정 대상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모임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얘를 왜 필요하냐? 이렇게 되면 얘 정의를 하지 않게 되면 연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더 이상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공집합도 따로 정의를 해줘서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노트 문제입니다. 노트 문제. 집합 A가 지금 136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얘가 집합을 표시를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A라고 되어 있고, A는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되어 있고 1, 3, 6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1, 3, 6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아래쪽 그림과 같다. 3은 집합 A에 속하고 4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벤 다이어그램 보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 이 그림 자체를 그냥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 자체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가 집합 기호 1, 3,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같은 경우에는 집합 A에 들어가 있죠. 그지? 3 같은 경우에는 집합 A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표시를 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3은 A의 원소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4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니까 얘는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원소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그림을 표시하는 이 그림 이름이 뭐라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대표유형 문제입니다. 대표유형 문제. 집합 A가 지금 0, 1, 2, 3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집합 A가 0, 1, 2, 3일 때. 그러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0 같은 경우에는 A의 원소가 되잖아. 그죠? 0 같은 경우에는 A의 원소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집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모든 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0하고 1 같은 경우에는 집합 A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아까 전에 원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원소가 되게 되면 이렇게 3개로 표시한다고 돼 있죠.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얘도 하나의 집합이라고 인정이 돼요. 집합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럼 이 집합이 0하고 1이라는 집합이 0, 1, 2, 3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얘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합을 포함할 때는 아까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원소 같은 경우는 3개였잖아요. 그럼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로 표시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2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근데 4번도 지금 보면 괄호가 돼 있잖아. 그죠? 괄호가 돼 있으면 얘도 뭐야? 집합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집합인데 얘는 뭐예요?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아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가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게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분집합, 이게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2개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원소는 몇 개로 표시해? 3개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는데 원소나열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소 하나하나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가 원소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조금 이따가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자세하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은 뭐냐면 집합을 나타내는 원소들의 조건을 문장이나 식으로 표현한 것.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원소나열법은 하나하나 다 쓰는 거예요. 그게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문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건을 말로 풀어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로 풀어 쓴 것이다. 이해 가시겠죠? 자, 문제 풀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6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라고 돼 있죠? 6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 그럼 6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어? 1, 2, 3, 4, 5, 6이 있죠? 그죠? 1, 2, 3, 4, 5, 6이 있는데 그거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하면 1, 그 다음 2, 3, 4, 5, 6 요렇게 표시를 하면 이건 원소나열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나열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바라고 표시를 해요. 이건 이제 X요. X바라고 표시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X는 6보다 작은 자연수다. 요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말로 풀어 쓴 거잖아. 그럼 얘는 조건제시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X바 한 다음에 이렇게 바를 한 다음에 1하고 그 다음에 X하고 6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등식이라는 건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부등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X는 자연수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X는 자연수가 되고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도 조건제시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의 차이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함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집합의 포함관계. 얘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전에 그 부분집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죠. 그죠?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부분집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는 거냐? 그죠?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B에 예를 들어서 이거 집합 B라고 쓸게요.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가 될 때 여기서도 A는 뭐겠어요? 집합이겠죠. 그러니까 집합 B의 그 집합 B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어떤 원소들을 선택을 하더라도 A에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를 B를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됐을 때 B를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집합은. 아까 전에 원소는 가운데 여기 하나가 더 있었죠? 짝대기. 그치? 근데 집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개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집합의 포함관계. 임의의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A의 뭐다? 부분집합이 됩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A 같은 경우는 서로 같죠? 그치? 서로 같은 것도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서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상등. 집합의 상등은 뭘 집합의 상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집합 B가 집합 A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야. 집합 B가 집합 A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 그러면은 B가 A를 포함을 하는데 A가 B를 포함도 한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서로 포함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를 집합의 상등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모든 원소들이 다 똑같은 상태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단 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 A라는 명제가 있으면 A면 B이다라는 명제와 그 다음에 B면 C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A면 B고 B면 C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 치면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냐면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느냐 이런 결론을 가지게 돼요. 그럼 A는 C다. 알겠어요? A가 B고 그죠? A가 B고 그 다음에 B면 C인 거야. 그러면 이제 A면 어떻게 되는 거야? C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파란색은 빨간색과 같은 색이다. 알겠어요? 이걸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럼 빨간색이면 노란색이다. 또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러면은 파란색이면 빨간색인데 빨간색이면 노란색이래. 그럼 어떤 결론을 가질 수 있는 거야? 파란색이면 노란색이다. 뭐 이런 논리들을 전개하는 방법을 우리가 3단 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진부분집합은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있는데 자, 집합 A가 있는데 A 자체를 뺀 나머지를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 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을 뭐라고 얘기하냐?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문제를 풀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지금 밑에 노트 문제를 보시면 집합 A가 표시가 돼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집합 여기 A랑 B가 있는데 A는 지금 1, 2, 3이죠. A는 원소로 1, 2, 3을 가지고 있어.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1, 2, 3, 4,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 2, 3이 1, 2, 3, 4, 5에 포함이 되잖아. 그죠? 포함이 되니까 얘는 뭐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고 집합 A는 집합 B에 뭐가 돼요? 부분집합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집합 A는 집합 B에 부분집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랑 B 중에서 B가 더 큽니다. 알겠어요?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다음이 모두 성립한다. 어떤 게 성립하게 되냐면 얘를 숫자를 이제 직접 써보면은 1, 2, 3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예로 들면 여기가 1, 2, 3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1, 2, 3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긴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는 4랑 5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랑 B의 교집합, 그죠? 이건 교집합이란 뜻이거든. 교집합이 무슨 뜻이냐면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 두 개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 2, 3 이렇게 되겠죠.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집합 A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U자 모양으로 된 거 있죠. U자 모양으로 여기 U자 모양으로 된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합집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합집합은 무슨 뜻이냐면 A하고도 포함이 되어 있고 B하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거나 여기에 포함되거나 다 해당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 얘는 1, 2, 3, 4, 5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예를 들자면 아니면 어떻게 써도 돼요? B가 더 크니까 집합 B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B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집합 A에 가지고 있는 원소에서 집합 B도 가지고 있는 원소를 빼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기호는 빼란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1, 2, 3이 있는데 B 같은 경우는 1, 2, 3, 4, 5가 있잖아요. 근데 집합 A는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지. 3개밖에 없는데 B는 1, 2, 3, 4, 5니까 얘는 3개고 얘는 5개니까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A가 1, 2, 3이 있는데 B 같은 경우는 1, 2, 3, 4, 5가 있으면 둘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1, 2, 3이잖아. 그럼 A가 1, 2, 3이 있는데 B에서 1, 2, 3을 빼버리면 결국 A는 뭐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게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뭐가 돼요? 공집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랑 B 중에서 지금 B가 어떻게 돼 있어? A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A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B 한 다음에 여기 C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써 있고 A 한 다음에 C라고 써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집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집합. 여집합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집합 A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어요? 집합 A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여집합인 거야. A 빼고 나머지 다. 이런 걸 이제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모칸이라고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이 있는데 그러면 B의 여집합이면 이걸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요. 이건 지우고 B의 여집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다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B의 여집합이야. B 빼고 난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A를 뺀 나머지잖아. 그죠? A를 뺀 나머지니까 이 노란색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림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A의 여집합이 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뀌어요. 같은 빨간색으로 쓸까요? 반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 그림을 좀 다시 지우고요. 얘는 B의 여집합이라 그랬잖아. B의 여집합은 여기야, 여기. B 빼고 난 나머지. 이 부분이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A는 여기 가운데죠. 여기야.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죠.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A의 여집합 한 다음에 B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 이제 지우고 A의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이 부분이 돼요. A의 여집합은. 그쵸?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중에서 B랑 어떻게 돼야 돼? 같이 해야 돼. B랑 합집합.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B야. 이해 가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둘 다 그냥 다 섞어버리면 돼. 그럼 얘는 뭐가 나와? 얘는 전체 집합이 나와요. 이렇게. 얘는 전체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볼게요. 두 번째, 집합의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된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좀 전에 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가 더 큰 거야? 큰 게 이렇게 된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진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집합 A가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X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X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X는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 무슨 뜻? 요건 수체계 중에 하나죠. 그죠? 요건 수체계 정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X는 뭐가 돼? X제곱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이겠죠. 마이너스 1을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고 그죠? 1 곱하기 1도 1이니까 정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X가 Z의 원소란 얘기는 유리수란 얘기야.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B는 A의 진부분 집합이냐? B는 A의 진부분 집합이냐?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그 다음에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 1이잖아. 그러면 A가 B를 어떻게 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까 진부분 집합은 뭐라고? 똑같은 걸 제외한. 그죠? 누가 포함이 돼? A가 더 크잖아. 그럼 B는 A의 진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C는 서로 같은 집합이냐? 지금 A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1, 0,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 0,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 0, 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집합의 상등도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대표 유형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유예의 두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부분 집합 A랑 B에 대해서 A-B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집합이래.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을 어떻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집합이 이렇게 있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를 빼면 그죠?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가 A를 포함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랑 공통 원소를 전부 다 빼버리면 A는 그냥 공집합이 돼버리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A랑 B는 항상 같다. 안 같을 수도 있죠. 그죠? A가 B에 포함될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2번 A랑 B랑 무조건 같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돼 있죠?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맞는 거야. 그럼 알겠어요? 얘는 맞는 거야. 만약에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A가 B를 포함한다며. 그럼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A에서 B를 빼버렸어. 얘를 드러내버리면 누가 남아? 여기 남잖아. 알겠어요? 여기가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집합이 나와 안 나와? 공집합이 안 나오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옳은 거는 뭐가 된다? 3번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돼 있어요. 부분 집합의 개수. 지금 집합 A가 어떻게 돼 있냐면 A1부터 AN이라는 원소를 이루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뭐가 돼요? 다 원소가 됩니다. 다 원소가 되는 거니까 A1부터 AN까지면 몇 개 있다는 뜻이냐면 N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N개가 있다는 뜻이고 1번 봅시다.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뭐냐?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의 N승이 됩니다. 2의 N승. 아시겠죠? 2의 N승이 되고요.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돼 있는데 진부분 집합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같은 거는 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같은 거는 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같은 거 하나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집합 A의 부분 집합에서 K개의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돼 있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자 2의 N승에서요. 여기 N에서 K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2의 N-K. 그 다음에 4번 집합 A의 부분 집합에서 K개의 특정한 원소 중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K개의 특정한 원소라고 돼 있잖아. 집합 A의 부분 집합에서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적어도 한 개. 그럼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한 개를 포함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포함할 수도 있고 다 포함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떤 게 더 빠르겠어? 이 K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원래 전체는 어떻게 돼? 2의 N승이잖아. 여기 얘기한 것처럼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란 말이야. 근데 K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거니까 K개를 뺀 나머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2의 N-K승이라고. 그죠? 그럼 K개를 무조건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 봅시다. 집합 A라고 돼 있어요. 집합 A의 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죠?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3개잖아요. 그죠? 3개니까 얘는 몇 승이야? 2의 3승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A, B, C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3승에서 마이너스 1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A가 A, B, C, D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5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D랑 E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2의 5승에서 3을 빼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고 D, E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포함을 하든 포함을 하지 않든 똑같이 3을 빼는 게 아니죠. 2개를 빼는 거죠. 이렇게 2개를 빼시면 돼요. 지금 2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집합 A가 A, B, C, D, E에서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을 갖는다고 돼 있죠. 적어도 한 개의 모음.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이니까 모음이 없는 경우는 뭐야? 전부 다 자음인 거잖아. 그럼 B, C, D가 지금 뭐예요? 자음이죠.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개인데? 2의 5승이란 말이야. 근데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모음을 없애버리는 거야. 전부 다 뭐? 자음. 그럼 3개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3승이 되죠. 모음을 뺐으니까. 그죠? 이렇게 돼서 개수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대표 유형 문제. 전체 집합 U가 1, 2, 3, 4, 5라고 돼 있어요. 전체 집합 U가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 1, 2 해놓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건 교집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A랑 1, 2라는 집합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래요. 공집합이 아니래.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랑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럼 뭐란 얘기야? 있단 얘기야. 그러면 A는 1을 포함을 하든가 2를 포함을 하든가 아니면 둘 다 포함하든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A가 1을 포함을 하면 공집합이 안 나오잖아. 교집합을 하게 되면 2를 포함을 해도 공집합은 안 나와. 둘 다 포함해도 공집합은 안 나오지. 그러면 무조건 뭘 갖고 있어야 돼? 1하고 2를 가지고 있어야 돼. 1 또는 2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개예요? 2의 5승이죠. 부분집합의 개수. 전체 부분집합의 경우의 개수는 2의 5승이 되는데 그 중에서 1, 2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빼는 거야. 얼마가 나와? 8이 나오는 거예요. 2의 3승.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들 중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었냐면 교집합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합집합이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